자, 국민의힘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9.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4%,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3.6%,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9.4%로 나타났습니다. 범보수권만 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요 25.9%, 홍준표 의원이 21.7%, 유승민 전 의원이 12.1%를 기록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 추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6월에 9.1%였는데 지지율이요 8월 셋째 주에 들어서 20%대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트렌드입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붙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는 대강 다 된 걸로 봅니다. 다시 재도약할 기폭제가 없을 겁니다. 야권 내에서 홍준표 후보가 빠른 기세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논평을 제가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들으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은요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공개 활동 모습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전과는 달리 아주 뚜렷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넥타이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파란색 계열입니다. 원래 홍준표 의원이 레드준표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홍준표 의원 하면 새빨간색 넥타이를 맨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과감하게 변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도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꾸려는 노력일까요? 푸른색으로 넥타이를 바꾼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끼친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홍준표 의원을 보면 그 확장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예전에 대선에 임했던 자세랑 많이 달라졌구나. 이를테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넥타이 색만 해도 본인의 상징색을 버린 거거든요. 마스크도 하늘색, 그리고 넥타이도 하늘색 내지는 파란색으로 하고 심지어는 그 캠프의 상징물도 이 네잎클로버를 문 그런 파랑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미지 변신을 거듭 시도를 하고 있고 예전에 빨간색에 갇혀 있었을 땐 굉장히 경직돼 있다. 그리고 딱딱해 보인다. 소위 말하는 꼰대 이미지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이 색깔도 달리 가져가면서 또 본인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등등을 보면 굉장히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선택으로 폄훼하기에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많이 확장성을 가져가도록 한 단계 좀 올라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대 지지율입니다. 6월에 4.8%였던 홍 의원의 20대 지지율이요. 8월 셋째 주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18.8%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20대 젊은 층이 지지하는 후보는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년 사이에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죠. 왜 젊은이들이 날 싫어하냐? 부모한테 받은 거 1원도 없고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있다.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이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의원님을 좋아하고 롤모델로 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을 지지하는 20대 청년, 무야홍, 어대홍, 꽃바람이 태풍이 되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20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생긴 신조어도 있습니다. 무야홍, 돌돌홍, 어대홍.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또 돌고 돌아
대통령은 홍준표 뭐 이런 뜻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4년 전까지만 해도 꼰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홍 의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20대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 글쎄요. 어떤 걸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네. 물론 뭐 제가 최재형 캠프에 몸담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의 역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응원하는 것과 같이 좀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후보를 응원하는 심리도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변화들을 놓고 보면 저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어떤 대결 구도에서 그 홍준표 후보께서 이준석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단순히 이준석 대표 개인을 돕는다라는 것으로 비친 게 아니라 20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젊은 리더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면으로 비춰졌던 것이 하나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면 아까도 여러 어떤 말씀을 하셨었지만 그 이미지 변신뿐만 아니라 넥타이 색은 좀 부드럽게 바꾸면서도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은 그대로 구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시원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네. 보입니다. 자, 최근에 지지율 상승에 힘을 입은 홍준표 의원은요.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는데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막 그 뜻이 뭐냐. 저는 추석 전후로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도 하고 자질 검증도 하고 그리고 본인과 가족 검증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골든크로스로 가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 봅니다. 자, 양 이사장님. 예.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역전하는 골든크로스를 네. 지금 추석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 전에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자신하고 있네요. 현실적인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아, 그래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큰 변화에 대한 욕구들이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6명의 주자들 중에 가장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라고 하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변화의 코드, 상징적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은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변화의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로부터의 또 반사 이익들을 지금 홍준표 의원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일 일실은 일일 일망은 또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만 공격하지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러한 그 공약과 말실수가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과 변화에 대한 기대들을 놓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 쪽으로 흐름이 옮겨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에서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입니다. 6월에는 13.8%, 7월에는요 20.6%였던 지지율이 8월 셋째 주에는요 28.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홍준표 의원에 대한 호평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친문으로 분류된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전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혹은 최재형 후보나 두 사람 다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이다 같은 측면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지율이 변화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후보 모두를 포괄하는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홍준표 의원을 뽑겠다는 비율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을 전형적인 역선택에
결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상승세의 지표가 다 역선택일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실제로는 지지하지 않을 거면서 지지해야지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홍준표 의원의 지지세가 강경한 건 이를테면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 나왔을 때 이것을 민주당 지지층만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인사권자와 사실상 뭐 배신자 프레임을 이렇게 들이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인사권자에 대해서 사실상 제 의물에 침을 뱉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종합했을 때 단순히 역선택이라고 폄훼하는 거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지나치게 좀 체급을 적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천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저는 이제 최재형 후보 캠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캠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아까 우리 보셨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 야당 범보수 후보만을 골라달라라고 했을 때 28%가 넘는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민주당 지지층 전체에게 어떤 후보든 투표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를 드렸을 때는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게 1.9%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 대상 홍준표 지지율 추이는 실제 이게 본선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지지율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본선에서 정작 보수 진영 후보 내지는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하시지 않을 분들의 의사를 토대로 저희가 국민의힘 후보를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